언어 논리가 통했다. 언어통역사의 26년도 7급 언어논리 11번 문제 해설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본질주의 개념은 종의 자연률을 전제로 한다. 요걸 보자마자 사실은 이게 필요 조건이거든요. 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 두셨다면 그냥 이거를 그 다음 문장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읽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어떤 거다? 필요 조건의 표현의 한 형태다. 왜냐면은 그 종의 자연률을 전제로 한다는 건 얘가 일단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류가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자연류의 또 필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류에 있기 위해서는 동일한 종에 속하는 개체들의 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필요 조건이죠. 이러한 종개념을 벗어난 현대적 종개념의 기초에는 하나의 종을 하나의 개체로 본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사실 그냥 이 문제가 이 지문에 독해보는 어떤 관련성이 조금은 없을 수도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빡세게 보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지문 내용을 조금 더 해설을 해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현대적 종개념의 기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주의 종개념이 하나 있는 거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네모가 되려나? 네, 네모가 됐어요. 현대적 종개념.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대치되는 개념이죠.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객관주의, 뭐 주관주의, 뭐 이러면은 무슨 주의는 공통점이고 앞에가 다르고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적 종개념은 이제 하나의 종을 하나의 개체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형질적으로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지? 라는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미를 해석해 줄 거예요. 해석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종 자체가 하나의 개별자처럼 작용해서 기능과 형질이 변화할 수 있음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즉을 보시면 돼요. 즉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기능과 형질이 비슷하면서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똑같아요?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은 그러한 개체들의 느슨한 집단. 어떻대요? 느슨한 집단.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종 또한 개별차처럼 기능과 형질이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걸 느슨하게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편하게, 그러니까 기능과 형질이 조금 변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을 개체로 보는 일은 종의 자연류 해석과 대비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자연류 해석은 뭐래요? 동일한 종 간의 형질적 유사성을 전제로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오케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종개념을 새롭게 도입한 마이어. 그래서 새롭게 도입했대요. 그럼 기존과 뭐가 다를 거예요. 본질주의 종개념을 부정하면서 생물종을 유전자의 연결체인 국소적 개체군의 집합으로 정의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보면 돼요. 종 차이의 핵심을 생식적 격리로 보았다. 그러니까 개별 다른 어떤 개체군과 다른 개체군이 교배가 불가능하면 동일한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종은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교배 가능한 자연 상태의 개체군이다. 그러니까 상호 교배가 가능한 자연 상태의 개체군이 종인 거예요. 얘는 이러한 자연 개체군은 다른 집단과 생리 면에서 격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생식적 격리가 지리적 격리에서 시작이 되고 생식적 격리가 있기 위해 지리적 격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왜 이렇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이렇게 막 일부러 이렇게 쓰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런 표현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표현이 필요가 없고 보시게 되면은 그 옛날에 11번 문제 군 기준으로 따졌을 때 조금 더 길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출 분석을 조금 더 잘했으면 사후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거 필요 조건만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간에 이런 종분화와 달리 지리적 격리 없이 동일한 공간에서 자연적 변이에 분화되는 것을 동수적 종분화라고 한다. 개념 정의를 하고 있고요. 엔드라는 거죠. 지리적 격리가 없어야 되고 동일 공간에서 자연적 변이에 따라 분화되는 것. 요게 그 동수적 종분화의 개념인 거고요. 지리적 격리 없이도 생식적 격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부시는 1960년대 초파리 연구를 통해서 지리적 격리 없이도 종분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스미스는 한 종이 지리적 격리 없이 두 종으로 갈라지기 위해서는 강량적 유전적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면은 얘는 얘를 필요 조건으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다윈 역시 종의 기원에서 지리적 격리 없이도 자연 선택에 의해 종이 새로운 종으로 분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렇게 지리적 격리 없이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종의 성격이 바뀌거나 종이 없어질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걸 어떻게 보는 것인가 라는 지문을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형태들로 풀어낸 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지 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조건에 속하는 개체들의 질적 유사성은 자연류가 있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연류는 여기 있었죠. 자연류의 뭐가 있기 위해서는 어쩌고저쩌고 있어야 한다. 필요 조건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동일한 송에 속하는 개체들의 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필요 조건 맞는 선지고요. 마이어에 따르면 지리적 격리는 생적 격리가 있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보시게 되면은 생식적 격리가 있기 위해 지리적 격리가 있어야 한다. 지리적 격리가 필요 조건이다. 지리적 격리가 필요 조건이다. 맞는 거고요. 스미스에 따르면 뭐뭐가 있기 위해서는 뭐뭐가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유전적 선택은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지금 이제 제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죠. 자, 일단 정답 선지는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그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보실 때 막 이렇게 어쩌고저쩌고가 있으면은 되게 헷갈려요. 그러면은 얘를 떼고 필요 조건인가? 부터 확인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주어수로 간의 관계만 빠르게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 역사 지문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뭐 왕이 뭘 했니만이 막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막 왕이 어떤 이유로 뭘 했다 막 이런 선지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얘가 그걸 진짜로 했나? 라는 식으로 의문을 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쳐내는 방법은 얘가 뭘 했는가? 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역사 지문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동일한 종에 속하는 개체들의 질적 유사성이 일단 필요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얘도 지리적 격리가 필요 조건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얘도 스미스에 따르면 유전적 선택이 충분 조건인가를 서술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은 유전적 선택이 있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적 선택은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있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설명했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동소적 종분화. 요게 동소적 종분화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요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 그래서 정답 선지는 3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